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진짜 이렇게 새해가 되고 나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가 명절 증후군 요통이거든요. 네. 명절 증후군 요통은 사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은 한국에는 예전에는 또 명절 증후군 하면 보통 우리 그 한국에는 화투, 카드 게임, 그쵸, 그쵸. 윷놀이 네네. 등 그런 전통 놀이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그쵸. 많은데 계속 몸을 수그리게 되고. 그때도 이제 명절 증후군 중에 하나죠. 네.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 명절 증후군은 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노시느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요통이 사실 이렇게 평상시엔 괜찮다가 명절날 뭐 아니면 일을 많이 한다든지 놓으시다가 네. 이게 급작스럽게 오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우리가 급성 요통이라고 해서요. 급성 요통. 예, 예. 급성 이제 요추 염좌라고 해요. 아, 염좌라는 네네.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허리 삐었다, 예. 허리 접질렸다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는 뭐냐하면 이제 허리뼈를 이어주는 이제 그 허리뼈를 싸고 있는 그런 인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네네. 인대 같은 경우는 보통은 허리뼈를 탄탄하게 조여주고 그런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네. 뭔가 지속적으로 어떤 외부 충격이 있다던가 무거운 물건을 든다던가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네. 그 인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네네. 그런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런 허리를 접질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어떤 큰 동작을 하지는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뭐 재채기를 했다거나 갑자기 네네. 뭐 기침을 심하게 한다거나 음. 아니면 장시간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할 때 네. 몸이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움직임을 할 때 인대 부분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거를 급성 이제 염좌라고 말하죠. 어떤 분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별거 아닌데 재채기를 하다가 허리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요. 무슨 큰 물건이 아니라 뭐 냅킨 떨어졌는데 그거 이렇게 줍다가 삐걱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으시고 예. 증상도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침이라던가 금방 말씀하셨던 네네. 기침이나 아니면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그 특징이 있죠. 네네네. 저희 몸에서 먼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냥 바로 반응을 그쵸. 하니까. 오히려 무거운 물건들은 이제 몸에서 딱 준비를 네. 하고 근육에 힘을 준 다음에 네네. 뭔가 이제 들어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침이나 재채기는 급작스럽고요. 예, 예. 그다음에 가벼운 물건들은 굳이 내가 몸에 준비하지 그렇죠. 않아도 준비, 힘 주고 이거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뭔가 아래쪽에서 위로 들어 올릴 때 예. 자세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리 쪽으로 뭔가 하중이 많이 가면서 다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보통 그 정도로 다치시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파스 같은 거 붙이든지 뭐 찜질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도움이 되는 거긴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파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막 다쳤을 때는 냉찜질을 하거나 예. 아니면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뭔가 계속 이제 근육이 조여지는 그런 느낌이 날 때는 온찜질을 하게 되면 네네. 자가 치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괜찮아요. 이완이 될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게 일주일이 넘어가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오래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그다음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찾아가셔서 적정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혹시 그렇게 삐끗하는 게 자주 생기다 보면 이게 디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예, 예. 예, 우리가 그 디스크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몸이 이제 척추뼈 33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게 목, 등, 허리. 예. 특히 허리뼈 같은 경우는 척추가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뼈와 뼈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렁뼈가 있는데 네네네. 이 물렁뼈는 이제 안에는 한 수분으로 이제 쌓여져 있고 수분으로 채워져 있고 예. 겉에는 이제 그 단단한 섬유륜으로 이제 채워져 있는데 네네. 이제 이게 뭔가 충격을 받거나 그다음에 이럴 때 충격을 완화시키고요. 뼈와 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어떤 그런 이제 충격 쿠션 역할, 네네. 그다음에 스프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또 그 이외에는 이 척추뼈를 싸고 있는 그런 인대나 근육이 있겠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인대나 근육을 계속 다친다.
라고 하면 한 번 다친 인대나 근육은 잘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또 다치게 예, 되죠. 그다음에 좀 조금씩 약해지거든요. 예, 예, 그렇게 예. 되면 이런 척추를 보호해주는 인대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중이 쏠리면 네네. 이제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네. 일단 뭐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들 해주신데 네.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그냥 요통인지 아니면은 뭐 허리 디스크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 네.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꼭 병원 가셔서 뭐 MRI 이런 걸 찍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병원에 간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한다면 이제 MRI를 찍어서 음. 정말 디스크가 돌출이 되었는지 네네네. 아니면 몇 미리가 나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왔는지 또 신경 쪽에 압박은 없는지 등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네네.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럼 내가 집에서 내가 자가적으로 네. 뭔가 내가 척추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쵸, 골반이 그쵸.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자가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진단해 게 볼 있어요?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간단하게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다리 길이에요. 양쪽 다리 길이. 양쪽 다리 길이가 의외로 같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예. 한쪽 부분이 짧고 한쪽 네네. 부분이 길고. 음. 이거는 보통 이렇게 타고난 게 다리가 짧은 게 아니고요. 생활 우리가 습관에.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골반이나 네네네. 척추가 틀어지면 이제 이렇게 다리 길이의 차이가 예, 예. 생기거든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똑바로 누웠을 때 몸의 네. 긴장을 딱 풀고 누웠을 누웠을 때 이제 발끝이, 발끝을 딱 위로 잡아 당기면 네네네. 뒤꿈치의 길이가 같냐 아. 아니냐 뒤꿈치의 높이가 네네. 같으면 괜찮지만 네. 한쪽이 좀 짧다면 짧다. 그쪽 다리가 좀 짧다고 볼 수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짧은 쪽에 골반이 약간 틀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엎드린 상태에서 근데 이건 이제 엎드려요? 본인이 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죠? 좀 옆에 예, 누가 계셔주셔야 옆에서 계셔야 되는. 돼요. 네. 엎드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무릎을 굽히죠. 그럼 발바닥이 천장으로 천장하죠. 향하겠죠. 예. 그랬을 때 그 뒤꿈치가 높이가 같냐 아, 틀리냐를 보고 네네네. 디스크의 이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엄지 발가락 있죠. 엄지발가락. 예, 우리가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했을 때 그 엄지 발가락을 네. 위에서 조금 힘을 눌렀을 때요. 우리가 예, 보통 이렇게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그쵸. 엄지 발가락을 위에서 손으로 누르면 네네. 이 발가락 힘으로 버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버티지 못하고 약간 좀 오. 힘이 빠지거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네네. 그것도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엄지발가락.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눌렀을 경우에는 네네. 엄지발가락의 힘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요, 까치발로 한번 걸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예, 까치발로 걸었을 때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간 좀 힘이 빠지거나 뒤뚱뒤뚱거린다. 네네네. 혹은 잘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제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걷는데요. 네네. 까치발이 아니라 네네. 뒤꿈치로 한번 걸어보시는 뒤꿈치 거예요. 이거 중심 안 잡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렵던데? 유독 한 부분이 네. 조금 뒤꿈치가 아프거나 좀 아. 걸을 수 없다라고 할 때에는 네네네. 이때도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내가 좀 자가 진단하는 법들을 알려주셨는데 허리가 아픈 게 무조건 디스크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디스크인 줄 알고 갔더니 협착증? 네.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협착증인 줄 알고 갔더니 디스크라.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 디스크라는 게 뼈와 뼈 사이에는 물렁뼈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뭔가 하중이 제대로 가지 않고 그쪽으로 힘이 몰리게 되면 네. 그 디스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밀려 나가게 되는 게 이제 디스크 문제예요. 예. 그런데 협착증이라는 거는요. 네. 그 디스크 뒤쪽에 그러니까 네. 척추 뒤편에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있어요. 그 예. 관은 이제 목에서 등, 허리를 다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내려가는 관이 있는데요. 예. 그 관이 좁아지는 걸 척추 협착증이라고 해요. 그 예. 디스크랑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그 네네. 부위 쪽으로 뭔가 하중을 계속 가했거나 네네. 아니면 척추나 이런 골반의 변형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이 예.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네. 노화가 촉진이 되면서 협착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협착증으로 그냥 아예 병명이 네, 나오는 네.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냐면은 네. 일종의 그 관 자체는 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얇게 인대가 싸고 있어요. 예, 예. 황색 인대라는 게 그 관을 싸서 그런 전체적인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데요. 네, 네, 네. 뭔가 허리가 약하다라고 느끼거나 네. 아니면 이제 노화가 진행됐거나 젊은데도 불구하고 허리 손상이 좀 많았거나 네, 네. 이런 분들은 뼈가 약해지면 몸 안에서는 이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네. 인대가 그 조금씩 인대가? 조금씩 두꺼워지죠. 아. 네. 그래서 그 두꺼워진 인대 때문에 그 네네. 척추관이 좁아져서 좁아지는 거예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거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협착증. 해요. 아, 네. 네네. 네. 그러면은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부위의 통증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허리 협착증 네네. 하게 되면 네. 보통 허리 통증을 이제 허리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증상이죠. 협착증? 예. 허리 디스크, 협착증. 예, 예. 하지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도 아프지만 우리가 방사통이라 그래서 네네네.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종아리가 아프면, 종아리, 예. 그다음 발끝까지 통증이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죠. 네네. 협착증도 이런 유사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협착증은 오히려 허리 통증보다는 이런 하지통, 엉덩이, 다리 쪽에 네. 그런 방사통이 조금 더 심하고요. 심해요. 그다음에 종아리에 쥐가 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엉덩이 쪽이 더 아프다. 오히려 허리는 막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좀 뻐근하고 정도? 뻣뻣해 왔다는 예. 그런 이제 증상이고 네네. 오히려 그런 하지 통증을 더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협착증일 경우에. 네, 협착증일 경우에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병원에 가시기 전에 허리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이렇게 응치뼈나 종아리 이런 데가 너무 시큰거리고 아프다 네. 이러면 협착증이구나 스스로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보통 같네요. 우리가 이제 하지통이다 예, 아니면 예. 이제 엉덩이 아래쪽으로 아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신경이 눌렸나 이렇게 예, 볼 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경이 눌렸을 때 쓰는 말이 예. 보통 좌골신경통 이렇게 맞다. 많이 쓰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네.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네. 그럼 하지 통증을 일으키는 데는 네, 크게 네. 두 가지 신경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좌골신경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퇴신경이라는 두 개의 신경이 허리에서 하지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좌골신경통은요. 네. 우리가 허리뼈가 5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번, 5번에 네네. 그런 신경근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천추라는 뼈가 있는데 그 천추에서 내려가는 1, 2, 3번 신경. 네네. 요추의 4번, 5번, 천추의 1, 2, 3번에서 나오는 그 신경이요. 뭉쳐서 내려가는데 요걸 좌골신경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 내려가는 부위가 네. 다리 옆쪽, 다리 옆쪽. 다리 바깥쪽, 네. 그다음에 허벅지 뒤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좌골신경통은 엉덩이 쪽, 그다음에 다리 바깥쪽과 다리 뒤쪽이 좀 많이 아파요. 네. 반면에 대퇴신경은 그 부위가 허리의 그 윗부분이에요. 2번, 3번, 4번 네네. 신경근이 뭉쳐서 내려가는데요. 이 내려가는 부위가 좌골신경과는 틀리게 네. 허벅지 앞에 부분 이렇게 해서 그 정강이 안쪽까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하지통이 있는데 네. 만약에 대퇴부의 뒷부분과 옆부분이다. 이러면 네네. 이거는 좌골신경통이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대퇴부의 앞부분과 안쪽 부분이다. 네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퇴신경에 문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되게 네, 복잡하네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 이제 환자분들 중에 네. 무릎 통증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무릎이요. 예, 무릎 무릎은 관절염. 그건 척추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별로 상관이 허리랑은? 없을 예, 것 예, 같잖아요. 예. 근데 금방 말씀드린 우리 대퇴신경이 대퇴부의 안쪽과 앞쪽, 그 다음에 무릎 네네네. 관절까지 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의 안쪽 부분.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아주 간혹 네. 무릎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고생을 해서 예. 검사를 했는데 엑스레이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대요. 관절에 문제가 없다. 네, 예. 관절에 문제가 없는데 네. 환자분은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예전에 허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네. 아니면 이런 통증을 호소하셨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살펴보고요. 네, 이게 네. 정말 무릎 관절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퇴신경으로 인한 그런 대퇴신경 압박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를 조금 네네. 판별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퇴신경들을 네.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진행했을 때 무릎 통증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도 본 적이 그렇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네. 아프면 나 관절이 안 좋아졌어가 네. 아니라 네.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는데도 네, 크게 네.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허리 부분이나 다른 쪽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해성한방의 박원정 원장님 모시고 명절 증후군 이 요통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좀 평상시에 이렇게 허리를 좀 강화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네.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좀 미리 좀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음. 우선 첫 번째는요. 네네. 우리가 운동하고 뭐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평소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자세. 얼만큼 잘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라도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다음에 조금 올바른 자세를 취하면 허리 좋은데요. 펴고, 허리 네, 펴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항상 꾸부정한 자세가 맞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허리를 펴고 음. 그다음에 허리를 펼 때 어깨를 젖히세요 하면은 이제 이상하게 어깨를 젖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네네.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도 없잖아요. 더 불편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가슴을 천장으로 이렇게 올린다라고 올려. 생각하고 네네. 그다음에 천장으로 올렸을 때 아. 우리가 이 견갑골 등 네네. 쪽에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준 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앉아 있는 건데요. 네네. 이래야지 이렇게 등을 쫙 편 상태로 있어야지 네. 허리 쪽으로 힘이 집중되지 않고요. 이런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올바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우리 지금 보니까 네. 허리를 이렇게 접어서 그렇죠. 앉는데요. 네. 예, 예. 허리를 이렇게 접게 되면 허리 쪽으로 그 체중이 집중되기 가는구나. 때문에 허리 아. 디스크를 일으킬 수 있고 오. 우리가 복근에 힘을 주고 가슴을 네네. 최대한 천장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네. 이 힘을 좀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고요. 좀 펴서. 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근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쵸. 이거 한참 버티고 그쵸. 있으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습관도 돼야 되고 그러기 네네. 위해서는 이제 근력 운동이나 근력 운동. 그런 유연성 운동을 항상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한 2주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하시듯이 네. 하루 건너 한 번이라도 아. 꼭 이런 근력 운동, 운동을.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은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세 번째는 체중 관리. 맞아요. 아무래도 살집이 있으신 맞아요. 분들이 허리 요통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특히 우리가 이제 살이 쪄도 가장 먼저 찌는 부분은 복부예요. 그죠? 예. 예, 복부 비면 같은 경우는 네. 허리 쪽이 하중을 높여주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허리 디스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가 네. 임신. 그죠? 그렇죠. 네. 네네. 임신 5개월이 넘어가고 무게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무게가 네.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허리를 허리 좀 엄청 많이 아파요. 아파하시죠. 맞아요. 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허리 디스크로 이뤄지는 경우들이 많죠. 네. 이제 네 번째는 네.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그런 올바른 들기 기술. 드는 것도 네, 기술이 맞아요. 필요해요. 네, 이거는 이제 습관이 되면 좋은데 습관이 네네. 되지 않았을 경우에 네. 바르지 않은 이제 그런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리면 네. 허리를 다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정말 많아요. 예. 우선은 뭔가 바닥에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요, 네네. 무릎을 굽히셔야 돼요.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딱 핀 상태에서 허리만 굽히고 그걸 들어 올리게 되면 네네. 가벼운 거는 들어 올릴 수 있는데요. 무거운 건 무게가 힘이 들어가죠. 조금만 나가면 네네. 그때는 허리를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무릎을 굽히고요. 무릎을 굽히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주고요. 스쿼트인가요? 그죠? 스쿼트죠. 스쿼트 자세예요. 스쿼트 자세로.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물건은 최대한 내 몸 쪽으로 가까이 당기고 네네. 그 상태에서 최대한 내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물건을 들어 올려야 돼요. 네네. 이게 바로 딱 스쿼트 자세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자세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네. 뭐냐면 네. 아기를 안을 때예요. 그쵸. 예, 예. 아기를 침대에서 안을 때, 네네. 아니면 차에다가 이제 태울 아기를 때. 태울 때, 또 차에서 아기를 이제 네. 꺼낼 때, 네. 이때 이제 아기 엄마 아빠들이 가장 허리를 많이 다쳐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럴 때에도 항상 네. 이 자세들을 조금 이게 숙지하시고. 근데 이것도 최대한, 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럼요. 몸에 네. 벨 것 같아요. 그럼요. 무거운 걸 들 예. 때마다. 하다못해 아주 가벼운 물건, 종이 한 장이 떨어져도 집더라도 집더라도 이렇게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할 때는 허리를 충분히 이제 보호할 수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자주 쉬어주기. 이게 제일 좋네요. 그죠. 그런데 네네. 우리가 보통은 사무직인 경우에는 8시간, 10시간 앉아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어떻게 쉬세요? 그냥 잠깐 제자리에 서서 뭐 옆에 몸 틀고 뭐 이런 거 맞아요. 하죠. 예. 근데 의외로 네. 쉬신다고 할 때는요. 예. 다시 이제 허리를 꾸부정하게 구부리시고요. 아 힘들어 예, 뭐 이러면서 힘들어하면서 예. 그냥 쇼핑을 한다든가 인터넷으로 네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이거는 절대 쉬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자주 일어나서 1시간에 한 번이라도 뭐 2분, 3분 네네네. 아니면 5분 정도 네네. 일어나서 조금 걸어준다던가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뭐 사무실 화장실을 복도를 갔다 좀 왔다 오다던가 갔다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쉬어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 예. 그렇네요. 일단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셨는데 지금 내가 뭐 디스크나 협착증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허리가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 이것도 이렇게 허리 좀 펴주는 스트레칭 이런 거 있죠. 네, 맞아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햄스트링은 햄스트링의 허벅지 위치가 뒤쪽 아니에요? 허벅지 뒤쪽에 네. 있는 근육을 말하죠. 네네네. 근데 이 햄스트링이 너무나 이제 과도하게 긴장이 돼 있으면요, 이 골반 관절 부분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아. 예. 그 부분이 이제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네네.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 네.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햄스트링을 충분히 유연하게 풀어주면 네. 허리 통증도 예방할 수 있고 오, 그다음에 그래요? 예, 허리 각도도 네네. 적정 각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아주 쉬운데요. 선 상태에서 네. 한쪽 다리를 낮은 의자에 하나 올려놓으세요. 네네네. 무릎은 쭉 편 상태에서. 좁현 상태에서. 예. 그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가볍게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쉬운데 예, 이거 되게 아주 쉽죠. 아파요. 네, 그죠. 그런데 네네.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실 때는 네. 요점은 허리를 반드시 쭉 편 상태에서 편 기울이셔야 돼요. 아. 만약에 상체를 기울였는데 네네. 여전히 햄스트링이 스트레칭이 안 되는 네. 느낌이다라고 하시면 네네. 다시 최대한 허리를 숙이지 말고 핀 상태로. 핀 상태에서 그 상체를 앞으로 쭉 쭉 숙이시면 밀어서, 예.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장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립근 스트레칭. 기립근이 어디죠? 기립근은 바로 허리 부분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 척추를 중심으로 네네. 양쪽에 양쪽으로 있는 있는 예, 거. 이걸 기립근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네네. 이 기립근 스트레칭도 아주 쉬워요. 특히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네네. 아니면 주무시기 직전에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네.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말아서 무릎을 안아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허리 쪽에 있는 기립근이 쭉 늘어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폈다가 다시. 요 동작을 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골반 교정 스트레칭이라 그래서요. 네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자세로 침대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요. 양쪽 무릎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 세운 무릎을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돌려주면 네네. 이런 이제 골반이 좀 부드럽게 이완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근 스트레칭이라 그래서 네. 우리가 이상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엉덩이. 예, 엉덩이 관절, 그다음에 천골 그런 요런 부분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근육인데요. 네네. 이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면 좌골신경통이나 이런 방사통을 조금 예방할 수 있어요. 네네네. 자, 바로 누운 상태에서 또 하시는 거고요. 예. 양쪽 다리를 약간 세워준 상태에서 네. 한쪽 다리만 반대쪽 무릎에 걸쳐주세요. 약간 예. 다리를 꼬는 건 아니고 양반다리 하듯이. 양반다리 예, 하듯이. 예, 예. 그 상태에서요. 네. 꼬지 않은 다리를 네. 양손으로 감아서 네. 가슴 쪽으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네. 이게 왜 꼰 다리 쪽에 엉덩이 부분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예. 네네네. 가령 우리가 사무실이라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네. 한쪽 다리만 다 반대쪽 다리에 올려두고 네네. 그 다음에 상체를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이렇게 올린 다리 쪽에 올린 다리 쪽 엉덩이 부분이 당기겠죠. 이게 누워 있는 자세나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도 이렇게 이상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이런 이제 좌골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죠. 이게 지금 허리 밑으로. 네, 허리 밑으로. 허리 밑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이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환자들이나 이런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이 네. 가장 이제 좋아하시는 운동이기도 해요. 뭐죠? 다섯 번째는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예, 예. 네. 요거는 이제 허리 뒤쪽에 있는 기립근, 아. 그다음에 전거근이라고 해서 이 갈비뼈 쪽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네네.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해서 척추를 이렇게 바르게 교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스트레칭이에요. 네네. 이제 요것도 엎드린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골반과 그다음에 발등을 최대한 바닥에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상체를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올리는. 일으키는 네, 거죠. 네, 네. 예, 이 운동은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나 협착증 이제 환자들한테도 상당히 인기 있고, 예, 예. 그다음에 통증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이에요. 그렇네요. 네. 일단은 허리가 아파만 하지 마시고요. 또 허리 아픈 분들 네.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네.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네. 움직이지 않을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도 좀 해가지고 근육을 좀 풀어주면 그럼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왔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뭔가 이렇게 막 눌러서 네.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제가 허리 통증 예방하는 네네. 혈자리 2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중혈이라는 혈자리예요. 네. 그 혈자리 위치는요. 네. 무릎 뒤편에 있어요. 무릎 예, 뒤에. 무릎 뒤에 무릎을 굽혔을 때 네. 그 이제 선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바로 중간 정중앙 부분에 있는데요. 네. 위중혈이라고 하고요. 예, 예. 이 이제 혈자리는 허리와 관련된 근육을 이완시키고요.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네네. 우리가 주요하게 그런 이제 치료를 할 때 쓰는 혈자리예요. 네네. 이 부분을 지그시 마사지하듯이 눌러주면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그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네네. 누웠을 때 상당히 아파요. 네. 그 부분들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좋고요. 네. 두 번째는 골륜혈이라는 이제 혈자리예요. 예, 이름이 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요. 예. 이 혈자리 위치는 양쪽 발목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깥쪽 복숭아뼈와 뒤쪽 아킬레스건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옆에 있어요. 있죠. 그죠? 예. 바깥쪽으로. 그 부분이 골륜혈인데요. 이 골륜혈은 급성 허리 통증을 없애는 그런 주요 혈자리로 갑자기 허리가 이제 너무 알려져 아플 있어요. 때 네. 그럴 때 눌러주면 효과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위중혈, 골륜혈은 네. 실은 이제 우리가 자극하기도 되게 상당히 쉬운 편하잖아요.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두 혈자리를 눌러주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허리 아프다는 분들 안 계시게 네. 스트레칭 좀 하시고요. 만약에 급작스럽게 사실 허리가 삐끗할 때 있거든요. 네. 요럴 때는 요런 위중혈이나 골륜혈 혈자리 좀 마사지 하시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